자, 이제 마지막 섹션 Inference for Linear Regress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섹션에서 다루는 거는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추론이고 그 중에서도 X와 Y의 연관성에 대한 슬로프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수식으로 쓰면 우리 선형 모형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x가 변하면 y가 실제로 변하냐, 즉 베타 제로는 이 슬로프 베타 1이 0이냐, 혹은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베타 1이 0이 아니냐. 자, 이 hypothesis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래왔듯이 이제 motivating problem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nature vs nurture 데이터이고요. 데이터는 이제 1966년 시릴 버트가 지능의 차이에 대한 유전적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자, 해당 논문에서는요, 27명의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IQ 점수를 분석했대요. 그리고 이 쌍둥이가 있을 때 한 명은 이제 foster parent 양부모한테 컸고요. 또 다른 한 명은요 biological parent 친부모한테 컸대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스캐터 플롯 보시면요. 친부모한테 큰 아이의 IQ vs 그 다음에 양부모에게 큰 아이의 IQ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나 봐요. 여하튼 이 데이터만 보시면은 약간의 어떠한 트렌드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이시죠? 바이올로지컬 IQ가 커지면 포스터 IQ도 커지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리니어 모델을 추정한다고 하면 이 빨간색 라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해봤더니 0.882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값을 얻었습니다. 인퍼런스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추정된 선형 모델의 해석에 관한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결과물이 우리가 R을 통해서 구한 리니어 모델의 결과물이죠. 자, 이걸 보시면은 베타 제로 햇이 9.20, 베타 1 햇이 0.9014라고 해서요. 결국에 피티드 모델 Y 햇은요. 9.20 더하기 0.90 곱하기 X. 좀 더 내용을 추가해 보면요. 포스터 트윈의 IQ는요. 9.20 더하기 0.90 곱하기 biological twin의 IQ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중에 잘못된 것을 골라 봅시다. 자, A번부터 보시면은 biological twin 친부모에게 자란 쌍둥이의 IQ의 추가 10점은요. 평균적으로 양부모에게 자란 트윈의 쌍둥이의 IQ의 추가 9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가 1단위 증가하면 y가 평균적으로 0.90 단위만큼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지금 x가 10점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포스터 트윈의 IQ는요 9점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죠. 따라서 A번은 맞고요. 네, B번 포스터 트윈의 IQ의 약 78%는 이제 모델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0.78과 가장 유사한 밸류를 찾아보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R 스퀘어는요. 모델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베리어빌리티를 모델이 얼마만큼 설명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B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도 없어요. 그리고 C번, The Linear Model, Fitted 모델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위에 썼던 거. Y와 X 이름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C번은 맞고요. 평균 IQ보다 높은 IQ를 가진 Forster Twin은 이제 평균보다 높은 IQ를 가진 Biological Twin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biological twin의 IQ가 증가하면 foster twin의 IQ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될 만해요. 자, 이거 보면 베타1 자체가 양수죠. 베타1은 사실 이 부호는 코릴레이션이 정해줘요. 따라서 0.90 보이면 코릴레이션이 양수다. 즉 D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들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이포테시스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이제 주어진 27쌍의 쌍둥이가 태어날 때 분리된 모든 쌍둥이를 대표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데이터가 biological twin의 IQ가 foster twin의 IQ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제로는 인터셉트해서 biological twin의 IQ가 0일 때 foster twin의 IQ가 0입니까? 뭐 이걸 이제 검사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랑은 전혀 관계없고 해당 문제랑은 관계가 없고요. 당연히 이제 슬로프에 해당하는 B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이제 스텝 1 하이포테시스 설정까지는 끝났으니까 이제 스텝 2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회귀에 대한 추론은 항상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라고는 적혀 있는데요. 책에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에플론이고 에플론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시그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모르면 t-테스트, 알면 z-테스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에러 관측도 안 되고 여기 시그마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t-테스트를 항상 씁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t-statisti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point estimate 빼기 null hypothesis에서 제공하는 null value, 그다음에 나누기 standard of error. 자, 이 경우에 우리 관심 있어하는 parameter는 베타 1이죠. 따라서 베타 1 hat 빼기 null value는 제로였죠. 이게 베타 1 equal to 0 versus not 이거였죠. 그리고 standard of error of 베타 1 hat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베타 1 hat 같은 경우엔 LSE 구했던 거 있었죠? SX분의 SY 곱하기 correlation.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standard of error of 베타 1 hat은요. 슬로프와 관련된 표준 오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밸류 자체는요. 여기 이 두 번째 컬럼 라인 로우 자체가 베타 1 슬로프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standard of error가 0.096 이렇게 우리가 읽어드리면 되고요. 베타 1 hat은 당연히 0.9014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우리 t-밸류는 당연히 9.36이라고 계산이 쉽게 되는데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자, 이 경우에 t 디스트리뷰션에서는 항상 degree of freedom을 계산해야 되죠. 이때 degree of freedom은 n 빼기 2. 이때 n은요. 이제 sample siz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 degree of freedom을 왜 n 빼기 1도 아니고 n 빼기 2로 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론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이론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t 스태티스틱이랑 이제 p 밸류 계산해서 컨클루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t 스태티스틱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9.36인데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얻는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요. 앞서 27쌍의 쌍둥이를 다루고 있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degree of freedom 25. 그럼 p 밸류는요. 당연히 어떠한 two-sided 테스트죠. 그래서 2 곱하기 probability t 25 t distribution degree of freedom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25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36 엄밀히 따지면 t statistic의 절대값. 그래서 9.36보다 큰 값 해보면
사실 25는 정규 분포와 상당히 유사해요. 조금 더 두꺼운 꼬리를 갖지만요. 하지만 이 스태티스틱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라인이 거의 양쪽 다 합쳐봐야 거의 0일 겁니다. 0.001보다 작게 되겠죠? 따라서 significance 레벨을 우리가 0.05라고 두면요. 당연히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즉 biological twin의 IQ와 forced twin의 IQ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 가장 첫 번째 챕터에서 인과관계,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로지컬 트윈의 IQ가 높은 포스터 트윈의 IQ를 imply 합니다. 이런 식으로 causal inference처럼 해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둘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예제를 이용해서 또 인퍼런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LA의 100개 우편번호 지역 샘플에서 대졸자 비율과 히스패닉 비율 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여기 집 코드 에리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나눠져 있죠. 이 구역이 100개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자체는 이제 컬럼이 2개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요. 하나는 대졸자 비율, 또 하나는요, 히스패닉 비율.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각각의 컬럼들을 우리가 요약을 이 맵 위에다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intensity map. 이게 아마 챕터 2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 intensity 맵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별 관계를 못 찾았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굉장히 짙은 색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옅은 색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또 굉장히 짙은 색. 그다음에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일정 색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여전히 옅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굉장히 짙은 색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니까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이제 설명했던 인텐시티 맵으로는요, 두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볼 건데요. 이제 가로축에는 이제 히스패닉 비율,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대졸자 비율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두 변수의 관계를 찾을 수 있나요? 네, 히스패닉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졸자 비율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스캐터 플롯에서는요, 여기 보이는 아웃라이어들이 좀 존재하는 거,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추정에 관한 예 바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 아래 표는 추정한 선형 모델의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울기에 대해서 옳은 해석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 LA 우편번호 지역의 히스패닉 거주자가 1% 증가하면 대학 졸업률 75%가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 보이는 거는 0.75%만큼 감소를 하죠. 따라서 A는 틀린 해석이다. 그 다음에 B번 LA 우편번호 지역의 히스패닉 거주자가 1% 증가하면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0.75% 감소합니다. 여기 네거티브니까 이거 맞는 해석이죠. 자, C번 히스패닉 거주자의 추가 1%는 LA의 우편번호 지역에 있는 대학 졸업생의 비율을 0.75% 감소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인을 잘못 해석했죠. D번 히스패닉 거주자가 없는 우편번호 지역에서 대학 졸업률은 75%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뭐 히스패닉 비율이 0이면은 72%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인퍼런스에 관련된 예제로 가서요. 이 데이터가 LA의 지역에서 히스패닉 비율과 대졸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까? 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즉, 하이포테시스부터 세워보면 베타 1이 0이냐 vs 베타 1이 0이 아니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는 베타 1에 관련된 통계량들을 보시면 돼요. t-value는요. t-statistic은 마이너스 15.01 거기에 대응되는 p-value는 0.0000 사실 0.0001보다 작다. 이거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p-value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만약에 significance 레벨이 0.05라고 두면 우리는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데이터가 베타 1이 0과 다르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참고로 여기 있는 표는요. 항상 two-sided 테스트에만 해당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테스트가요. one-sided 예를 들어서 HA가 베타 1이 0보다 크다 혹은 베타 1이 0보다 작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이파서시스는 원사이디드로 바꿔야겠죠. 원사이디드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p-value와 t-statistic을 다이렉트로 쓸 수는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관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p-value를 구해보면요. p-value는 probability t 그 다음에 여기에 100개의 지역을 썼었죠. 그러니까 degree of freedom은 98 n 빼기 2요. 그 다음에 t statistic은요 똑같아요. 사실상 t stat은 베타 1 hat 빼기 제로 이거는 지금 null hypothesis가 같으니까 똑같고 네, 이것도 요 값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1은 똑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투사이디드가 아니니까 곱하기 2랑 여기 absolute value 안 씌워줘요. 따라서 이제 p-value가 1에 가깝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로프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t-distribution을 이용한 공식을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공식은 point estimate plus minus margin of erro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의 degree of freedom은 우리 n-2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문제 계속 읽어보면 다음 중 기울기에 대한 올바른 95% confidence interval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 모델은 27쌍의 쌍둥이의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식 그대로 쓰면요. 95% confidence interval for 베타 1이죠. 슬로프에 관한 거니까. 다음에 point estimate 여기 0.9014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는 이제 t 분포의 이 경우에 degree of freedom은 25겠죠? 27 빼기 2에 1 빼기 alpha over 2 percentile 곱하기 standard of error 여기 0.0963이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모르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값을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램 안 써도 얼추 유추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2.5%, 엄밀히 따지면 97.5%는 1.96이죠. 근데 우리는 T분포를 다루고 있죠.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꺼워요. 따라서 97.5%이 조금 더 커지게 돼요. 즉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6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0.9014 곱하기 2.66 곱하기 0.0963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이제 프로그램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R
혹은 파이썬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베타 1에 관한 추론만 했었죠. 여기에 대한 hypothesis test랑 confidence interval. 사실 테스트는 two-sided밖에 안 했는데 조금만 변형하면 one-sided 테스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가 베타 제로에 관심이 있다, 베타 제로의 inference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요, 여기에 관련된 테스트, hypothesis test랑 confidence interval도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